얼마 전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인 안지양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남부 지역은 조금 생소하실 듯도 한데요. 그러나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AD 1에서 7세기경 메콩강 삼각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발달했던 고대 문화 푸난의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한창 번성하던 시기에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인근에 있는 위아다뿌라로부터 메콩강 하류의 베트남 5개호까지 90km 이상 되는 수로의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AD 24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중국 오나라 사신들은 은으로 만든 그릇과 쟁반이 사용되고 있으며 금, 은, 진주, 향수로 세금을 걷고 있다면서 푸난을 부유한 상업국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난의 고대 국가가 처음 발견된 오개오는 당대의 주요 항구이면서 수도와 운하가 연결된 국제상업도시이자 집산지였습니다. 푸난인들은 지중해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조품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였는데요. 그 당시 푸난과 백제와의 교류 흔적을 기회로 2018년, 2023년 서울대 권호영 교수님, 2023년 경북대 박천수, 인제대 이동희 교수님 등 한국 학자분들도 발굴에 참여하여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2019년 겨울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베트남 5개호 문화 바닷길로 연결된 부남과 백제라는 주제로 국제특별기획전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베트남으로부터 202건 12,715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들어와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당대의 인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힌두교 사원과 간다라, 아마라바티 양식의 조각, 초기 인도 문자 및 힌두교의 도상을 새긴 금판과 인장,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쓴 주석판과 비문, 인도 태평양 요리구슬 등과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로마 등지에서 유래된 외래적 요소가 강한 문화재들도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동서의 교류 관계를 살펴본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해상 교류에 국한되었던 연구를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발굴된 유물들의 일부는 5개호 박물관 외에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수도인 호치민 역사박물관 제7실에서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은 베트남이다 보니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5개호 박물관에서 뜻밖에도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 기획전 때 책임자로 오셨던 떵팜 하계사님이십니다. 그날이 비오듯 땀이 흐르는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요. 박물관 해설뿐 아니라 현장 발굴지까지도 안내해 주셔서 그 감사함에 눈물이 땀처럼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떵팜 하계사님 고맙습니다. 신까먼. 그리고 이번 방문에 잊지 못할 또 한 분의 고마운 분이 계셨는데요. 영어로 통역을 해주셨던 스티븐 가이드님이십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박물관까지만 안내해 주시면 알아서 둘러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건만 감사하게도 떵 하계사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주시는 바람에 급작스레 현장 통역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전공도 아닌데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요? 그럼에도 하계사님 말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영어 통역을 해주셨던 스티븐 가이드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스티븐. 1943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루이 말레에 의해 돌과 벽돌로 된 고대 건축물의 첫 흔적이 발견된 이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6년부터는 다양한 국적의 고고학자들이 합류하여 발굴 진행 중인데요. 안장성 꾸롱 델타 지방에 있는 고담생 유적지가 바로 한국과 베트남 학자분들이 함께 발굴하였던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2023년의 발굴 현장입니다.
지금은 잡초로 우거진 상태이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분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류했던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Được thực hiện. So these reported you 이 오게오 문화의 대표적인 푸나는 한창 번성했던 시기에 중국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백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교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43년 백제 성왕이 푸난의 제물을 보내왔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나 512년 백제와 푸난이 동시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양서의 기록, 5대 남당 고덕겸 모양원제 번객 입조도에 백제국과 분한국의 사신이 동시에 모사되어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4세기 이후 백제에서 동남아시아산의 고알루미나 소다 유리가 대량 발견되는 것도 해상 교통로를 통한 교류의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오게오에서는 그동안의 발굴을 통해 당시에 사용했던 배의 일부와 교역 활동의 증거인 동전, 인도 문자가 새겨진 화물표, 중국 한나라의 청동거울과 로마 황제의 금화, 그리고 현지에서 세공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및 구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쉐마기둥은 4, 5세기경 직사각형 벽돌을 5에서 12층으로 쌓아 만든 높이 21에서 29cm의 힌두교 종교시설입니다. 각 층은 4개의 벽돌을 엇물리게 배치하였는데요. 그 안을 흰 모래와 기중품 그리고 금판으로 채웠습니다. 여러 도상과 글귀를 새긴 금판은 쉐마 기둥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지앙 다노이 유적의 쉐마 기둥 안에서는 황소, 삼지창 등으로 표현된 시바와 비슈누의 상징물이 함께 표현된 금판이 확인되어서 두 신을 동시에 모신 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쉐마 기둥에서는 비슈누를 상징하는 물고기, 거북이, 멧돼지, 발, 소라고 등 수레바퀴 등을 새긴 금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신화에서 하리하라는 빛과 어둠, 탄생과 죽음 등 정반대 현상이 결합한 양면성을 지닌 신으로 간주됩니다. 창조의 신인 비슈누와 파괴의 신인 시바가 합쳐진 형태인 셈인데요. 그래서 하리하라는 비슈누를 뜻하는 하리와 시바를 뜻하는 하라의 복합어입니다. 하리하라는 시바와 비슈누 또 시바와 샥티의 모습을 하나의 상의 좌우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샥티는 인도 신화에서 시바의 첫 부인이자 둘째 부인인 파르바티의 전생으로 유명한 여신입니다. 더불어 힌두교의 여성을 숭배하는 전통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신들은 이 샥티가 현신한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형상의 남근을 상징하는 링가도 발견되었는데요. 정사각형 아랫부분은 브라흐마, 팔각형 중간 부분은 비슈누, 둥근 윗부분은 시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요니와 한 세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요니는 여신, 즉 샥티의 힘을 뜻합니다. 출토 유물 중에는 남신상과 여신상 머리 외에도 시바나 비슈누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큰 사랑을 받았다는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누만 신상 머리도 출토되었습니다. 반면에 힌두교뿐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요. 호치민 역사 박물관에 전시 중인 다양한 불상들과 오게오 전시장에서 만난 높이 24cm의 불상의 머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와들과 난간기둥, 장식벽돌, 그리고 종교 의례 시 사용된 그릇받침, 사발, 국접시 등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게오 문화의 꽃은 장신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신구의 황금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세공품, 유리, 수정, 홍옥수, 만호, 석류석 등과 같은 광석으로 만든 구슬 목걸이 및 팔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들이 오게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보신 것처럼 오게오는 1500에서 2000년 전 인도 칸치푸람에서 중국 광동성까지 연결된 동서교역로의 중요한 중간 기항지였습니다. 이 해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동북아시아까지 연결된 해상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당대 5개오의 위상은 대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회가 되시면 베트남 남부로 여행하실 때에 안지앙의 5개오도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